당신 미쳤어? 5억을 다 날렸다고? 우리 평생 모은 돈을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준 거야? 미안해. 잘 될 줄 알았어. 잘 될 줄 알았다고?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나도 살고 싶었어.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었다고. 의미 있는 일? 사기당하는 게 의미 있는 일이야? 결혼 40년. 처음으로 같은 침대가 아닌 다른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대체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6시, 이미자는 알람도 없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창밖에서는 겨울 새들의 낮은 지저김이 들려왔습니다. 몸은 저절로 일어설 준비를 했지만 더 이상 서둘러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38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간단히 씻고 6시 10분에는 집을 나서던 일상. 병동 복도를 걸으며 환자들의 하루를 확인하고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수인계 받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석 달 전 끝났습니다. 은퇴 축하합니다. 동료들이 건넨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축하라는 단어가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미자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 김봉식은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뉴스 채널을 돌리는 모습이 어제와 똑같았고 그제와도 똑같았습니다. 은퇴 후 그의 하루는 소파에서 시작해 소파에서 끝났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봉식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인사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미자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을 꺼내고 밥을 데우는 동작이 기계적이었습니다. 식탁에 아침상을 차리며 미자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김치찌개 냄비를 내려놓으며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챙기고 보호자들을 안심시키고 신입 간호사들을 교육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루의 목표가 식사 준비와 설거지였습니다. 밥 먹어. 짧은 호출이었습니다. 봉식이 소파에서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둘은 마주보고 앉았지만 서로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작게 울렸고 TV 소리가 그 침묵을 메웠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미자가 물었습니다. 대답은 뻔했지만 물었습니다. 글쎄, 별로 없는데 저녁에 동네 형님들 만나려고. 역시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미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요. 봉식도 미자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봉식은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미자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베란다에는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이 저렇게 움직이는데 자신의 삶은 왜 이렇게 정지된 것 같은지. 오전 10시, 미자는 거실 한쪽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병원 동료들의 단톡방에는 여전히 바쁜 일상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응급실 미쳤어요. 수술 환자 3명 추가. 다들 힘내세요.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아침 차렸고 설거지했어요라고. 답답하네. 봉식이 중얼거렸습니다. 날씨를 말하는 건지 TV 프로그램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부엌에 서고 다시 상을 차리고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오전과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점심 맛있네. 봉식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매일 같은 반찬인데 무엇이 맛있다는 건지. 미자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봉식은 낮잠을 잤습니다.
소파에 누워 입을 벌린 채 코를 골았습니다. 미자는 그 모습을 보다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게 내가 버텨온 삶의 끝인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을 새우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견뎌낸 끝이 이것인가?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하루하루. 저녁 6시 봉식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 응.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미자는 홀로 남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작년에 결혼해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연락이 올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절했지만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딸은 미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면 늘 엄마 괜찮아? 하고 물었지만 그 질문은 형식적이었습니다. 미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68세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흰머리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 생각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것 같지 않을까? 저녁을 혼자 먹었습니다. 간단히 국수를 삶아 먹으며 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불이 켜진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저곳에서 일하고 웃고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밤 10시 봉식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다녀왔어. 응. 씻어.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봉식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미자도 옆에 누웠습니다. 같은 이불 속이지만 서로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자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봉식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 생각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확신이 점점 커졌습니다. 새벽 2시 미자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 간호사로서의 자부심, 엄마로서의 책임. 그 모든 것을 다 해냈는데 왜 이렇게 비어 있는 것 같을까? 다음 날도 새벽 6시에 눈이 떠질 것입니다. 또다시 갈 곳 없는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자는 알았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이대로 시간만 흘려보낼 수는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이미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갈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이름을 붙일 수 없는, 하지만 점점 선명해지는 무언가였습니다. 변화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미자는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니어 수영 교실 수강생 모집. 물속에서의 시간은 어떨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수영복을 챙겨 구민체육센터로 향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중 한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 첫날이에요. 박순미였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활기찬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순미는 자연스럽게 옆에 섰습니다. 저는 박순미예요. 순미라고 불러주세요. 같이 수업 들어요. 강사가 나타나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물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감각이 낯설면서도 시원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몸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로 향하는데 순미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물이 차가운 줄 알았는데 딱 좋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좋네요. 미자의 짧은 대답에도 순미는 개의치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래 이 동네에 살았는지, 어떤 모임들이 있는지, 수영 후에는 어디서 차를 마시면 좋은지. 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언니, 근처에 괜찮은 카페 있는데 차 한잔 하실래요? 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에 가면 또 빈 거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서 순미는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되었고 아들이 하나 있지만 캐나다에 산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하지만 자유롭기도 하다며 웃었습니다. 언니는 어떠세요? 아직 남편분이랑 같이 사시죠? 네, 같이 살아요. 부럽네요. 근데 행복하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미자는 커피잔을 들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순미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 제가 너무 사적인 걸 물었나요? 그냥 언니 표정이 좀 외로워 보여서요. 그 말에 미자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나 봅니다. 자신의 외로움이. 일주일 후 순미는 미자를 탁구 동호회에 데려갔습니다. 체육관 한쪽에서 열띤 게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년과 노년의 사람들이 공을 주고받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탁구 동호회예요.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순미의 소개로 미자는 회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남자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장을 맡고 있는 이지훈입니다. 지훈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자도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오셨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즐기세요. 우리는 실력보다 재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임이거든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미자는 라켓을 들고 코트에 섰습니다. 서툴렀지만 공을 주고받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휴식 시간, 지훈이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움직임을 보니 일반인 같지 않으시던데. 간호사로 일했어요. 38년 정도요. 와, 대단하시네요. 38년이면 정말 오래 하신 거잖아요. 지훈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런 경험은 정말 자산이에요. 사람을 돌보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책임감을 갖고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미자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봉식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 은퇴하신 분들 중에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선생님 같은 분은 달라요. 충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지훈의 말은 계속 이어졌고 미자는 그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봉식은 아파트 단지 앞 공터에서 자전거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사이클 동호회에 가입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삼아 시작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기대되었습니다. 봉식 씨, 오늘 컨디션 좋아 보여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박순미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그녀는 이 모임에도 나왔습니다. 순미 씨도 나왔네요. 당연하죠. 저 이거 은근 재미있어요. 라이딩이 시작되고 일행은 한강변을 따라 달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페달을 밟는 리듬이 기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봉식은 오랜만에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중간 휴식 지점에서 순미가 봉식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은퇴 생활 적응하셨어요? 뭐, 그냥 그렇죠. 봉식의 대답이 힘없었습니다. 순미는 물을 마시며 가볍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많이 답답하시죠? 그 질문에 봉식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 좀 그래요. 할 일도 없고, 아내랑도 말이 없고, 이해해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일하다가 갑자기 멈추니까 허전한 거죠. 순미는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봉식은 조금 더 솔직해졌습니다. 아내도 요즘 자기 할 일만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부인분도 힘드실 거예요. 여자들도 은퇴 후에 정체성 혼란이 크거든요. 순미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동시에 봉식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자와 봉식은 각자의 방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탁구 동호회 단톡방을 확인했고 봉식은 사이클 모임 공지를 읽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저녁 뭐 먹을래? 미자가 물었습니다. 아무거나. 봉식의 대답이 무성의했습니다. 미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침대에 누워 지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경험은 자산이에요. 그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준다는 것,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준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옆에서는 봉식이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닿을 수 없는 거리. 미자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이 반짝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미자는 이제 탁구 동호회의 단골이 되었고 지훈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왜 은퇴하셨어요? 아직 충분히 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미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정년이 됐으니까요. 그게 규칙이니까. 아깝네요. 이런 분이 그냥 집에 계시면 안 되는데. 지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봉식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쉬어라는 말만 반복했었죠. 사실 요즘 시니어 케어 사업이 정말 유망해요. 경험 많은 간호사 출신들이 컨설턴트로 나서면 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지훈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구체적이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의 문제점, 가족들의 고민, 전문가의 필요성, 모든 것이 미자의 경험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냥 앉아서 시간 보내기엔 너무 아까운 분이세요. 미자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훈의 말은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 하지만 저는 경영 같은 건 잘 몰라요. 그런 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오래 사업을 해왔고 지금 몇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거든요. 지훈은 자신의 사업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성공한 프로젝트들,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체적인 계획.
그의 말은 미자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는 모습에서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봉식은 소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요즘 자주 나가네. 봉식의 말에 미자가 돌아봤습니다. 운동하고 친구들 만나는 거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그래도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야? 봉식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자전거 타러 자주 나가잖아. 나만 집에 있어야 해? 봉식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밖에 나가고 있으니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지우는 미자를 작은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에는 사업 계획서와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우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시니어 케어 컨설팅이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분석, 수익 구조, 성장 가능성, 모든 것이 전문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걸 성공시키려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필요해요. 미자는 화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38년의 경험이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거든요. 지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미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선생님은 이미 모든 걸 갖추셨어요. 이제 그걸 새로운 방식으로 쓰시기만 하면 돼요. 그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역할, 예상 수익, 일정.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미자의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삶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봉식은 한강변 벤치에서 순미와 앉아 있었습니다. 라이딩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순미가 물었습니다. 봉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요즘 좀 이상해요. 맨날 밖에 나가고 집에 와도 핸드폰만 보고 부인분도 자기 생활이 있으시니까 그러시는 거겠죠. 순미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봉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근데 뭔가 예전 같지 않아요. 저한테 말도 잘 안 하고 혹시 부인분이랑 깊은 대화 나눠보셨어요? 요즘 어떤 걸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봉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그런 대화를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뭘 물어봐야 할지. 순미는 봉식의 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평생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낯설어지면 정말 외로우시겠어요. 그 말에 봉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미는 조용히 옆에 앉아 그를 지켜봤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그래요. 은퇴하고 나면 부부 관계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순미의 위로는 봉식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각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자는 지훈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고 봉식은 순미의 위로를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봉식이 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커피 마셨어. 요즘 그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네. 당신도 자전거 타러 자주 나가잖아.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 용기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인정받는 삶, 의미 있는 일. 모든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옆에서는 봉식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불안, 하지만 붙잡을 방법을 모르는 무력함.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미자는 새로운 가능성에 설레었고 봉식은 잃어버릴지 모르는 것들에 두려워했습니다. 자유를 얻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한 미로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순미는 언제나 적절한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미자가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고 봉식이 한숨을 쉬면 곁에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다가왔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수영 수업을 마친 미자는 순미와 함께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순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머, 정말요? 어떤 일인데요? 순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자는 지훈의 제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시니어 케어 컨설팅, 자신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회, 새로운 시작. 순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근데 그 사업은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탁구 동호회 회장님이요. 이지훈 씨라고 사업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순미의 표정이 살짝 변했지만 곧 환한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아, 지훈 씨,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괜찮은 분이죠. 순미 씨가 알아요? 네, 우리 동네에서 꽤 유명한 분이에요. 사업도 잘하시고 사람들한테 인심도 좋으시고 언니가 그분이랑 일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순미의 말은 미자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순미의 보증이 그것을 덜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남편분은 뭐라고 하세요? 순미가 물었습니다. 미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자세히 말 안 했어요. 왜요? 반대하실 것 같아서요?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이해 못할 것 같아서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라고 할 거예요. 순미는 미자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언니, 남편분 의견도 중요하지만 언니 인생이잖아요. 언니가 하고 싶은 일이면 해야죠.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미자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선택.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구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봉식은 사이클 모임 후 순미와 함께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순미가 먼저 물었습니다. 요즘은 좀 어때요? 지난번에 부인분 이야기 하셨잖아요. 봉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매일 나가고 집에 와도 저한테 말도 잘 안 해요. 힘드시겠어요. 순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봉식 씨 잘못이 아니에요. 요즘 은퇴한 부부들이 다 그래요. 갑자기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서로 답답한 거죠. 순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분도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평생 일하고 가족 돌보느라 자기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봉식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미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부인분은 지금 뭔가 새로운 걸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냥 지켜보라고요? 네. 너무 간섭하면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어요. 부인분도 멀지 않아 돌아오실 거예요. 순미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봉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기다려보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저나 부인분, 요즘 무슨 모임 다니세요? 순미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글쎄요. 수영이랑 탁구 같은 거 하는 것 같던데. 탁구요? 혹시 어느 동호회예요? 봉식은 정확히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순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미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투자자 몇 분을 만났는데요. 다들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으세요. 정말요? 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특히 선생님 같은 경력자가 함께한다는 걸 알고 더 확신을 갖더라고요. 지우는 노트북을 펼쳐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투자 계획, 수익 예상, 사무실 위치, 모든 게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초기 자본이 좀 더 필요해요. 사무실 보증금이랑 초기 운영비 때문에요. 미자는 긴장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자 불안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약 5억 정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건 투자예요. 사업이 안정되면 바로 회수할 수 있어요. 지우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3개월 내 손익분기점, 6개월 내 투자금 회수, 1년 후 예상 수익. 숫자들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경쟁자들도 생기고 있거든요. 미자는 망설였습니다. 5억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좀 생각해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죠. 지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다음 주까지 답을 원해서요. 그때까지만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시간 제한이 있다는 말이 미자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38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조금씩 모은 노후 자금. 과연 이 돈을 걸어야 할까? 저녁 식사 시간 미자는 봉식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저기, 응? 봉식은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미자는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자신의 일은 자신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순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미 씨, 지금 통화 괜찮아요? 네, 언니. 무슨 일이에요? 미자는 지훈의 제안과 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5억. 큰 돈이긴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근데 언니, 지훈 씨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그분은 정직한 분이에요. 주변에서도 평판이 좋고요. 순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미자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네. 언니가 믿고 해볼 만한 일 같아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잖아요. 전화를 끊은 후 미자는 마음을 거의 정했습니다. 순미의 보증, 지훈의 계획, 자신의 경험.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몰랐습니다. 순미가 전화를 끊자마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전화의 상대가 바로 지훈이었다는 것을. 잘 진행되고 있어. 곧 결정할 것 같아. 순미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낮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그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미자는 지훈이 알려준 카페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도장과 통장이 들려 있었고 가슴은 설렘과 불안이 뒤섞여 두근거렸습니다. 주말 내내 고민했지만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지훈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셨군요. 여기 앉으세요. 지훈은 의자를 빼주며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미자는 앉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서류만 정리하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지훈은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동업계약서, 투자약정서, 사업자 등록 동의서, 두꺼운 서류 뭉치에 미자는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 다 읽어보세요. 천천히 보셔도 돼요. 미자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가득한 문서를 읽는데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곁에서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수익 배분 조항이고요. 이건 투자금 회수 일정이에요. 보시다시피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죠.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미자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연대보증이에요? 아, 그거요? 형식적인 거예요. 사업자 등록할 때 필요한 절차거든요.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지훈의 설명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미자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선생님, 사실 투자자들이 오늘 안에 확답을 받고 싶어 해요. 다른 프로젝트도 고려 중이라서요. 시간 압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미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38년간 환자들의 생명을 책임지며 중요한 결정을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의 판단을 믿어야 했습니다. 알겠어요. 서명할게요. 미자는 도장을 꺼내 서류에 찍기 시작했습니다. 1장, 2장, 3장. 붉은 도장이 찍힐 때마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선생님은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지훈은 서류를 모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우리 파트너네요. 함께 좋은 일 만들어 봅시다. 악수를 나누며 미자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결정은 내려졌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럼 내일 사무실에서 만나요. 투자금은 오늘 중으로 이체해 주시면 돼요. 지훈은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넸습니다. 미자는 그것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미자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이체 용지를 건네며 손이 떨렸습니다. 5억 이체하시는 거 맞으세요? 네. 금액이 크신데 혹시 확인하신 거 맞으시죠? 직원의 질문에 미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했어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이동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잔액을 보며 미자는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시작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봉식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후에 말하면 된다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다음 날 미자는 지훈이 말한 사무실 주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텅 빈 사무실만 있었습니다. 전날까지 있던 책상과 컴퓨터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기 무슨 회사 있었어요? 건물 경비에게 물었습니다. 회사요? 여기 한 달 전부터 비어 있었는데요. 미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계속 전화했지만 똑같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 씨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요. 연락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속았다는 것,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것. 떨리는 손으로 순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미 씨, 지훈 씨 연락 닿아요? 지훈 씨요? 저도 연락이 안 되는데요. 왜요? 순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어색했습니다. 순미 씨, 지훈 씨가 누군지 안다고 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게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동네에서 본 적 있다는 거였어요. 순미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분명히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미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기 신고를 했고 담당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수법이 많아요. 시니어 타깃 투자 사기죠. 계약서도 가짜고 사업자 번호도 도용된 거예요. 그럼 제 돈은요? 찾기 힘들 겁니다. 이미 여러 계좌로 분산했을 거예요. 수사는 하겠지만 형사의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7시가 넘었습니다. 봉식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어디 갔었어?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봉식이 다가왔습니다.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당신, 우리 돈이 왜 다 없어졌어? 그 말에 봉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돈이 없어졌다는 거야? 미자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훈과의 만남, 사업 제안, 투자, 그리고 사기. 말하는 내내 목이 메었습니다. 봉식은 듣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 5억을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준 거야? 미안해. 잘 될 줄 알았어. 잘 될 줄 알았다고?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 평생 모은 돈을. 봉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혼자 다 결정하고 혼자 다 해결한다고 하고 나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은 맨날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잖아. 미자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내가 TV를 보든 뭘 하든 이렇게 돈을 날리진 않아. 당신 때문에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나도 살고 싶었어.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었다고. 의미 있는 일? 사기당하는 게 의미 있는 일이야?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로를 베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불만, 실망,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나한테 관심 가졌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내가 관심이 없었다고? 평생 당신 뒷바라지한 게 관심이 없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봉식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자와 봉식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를 피했습니다. 식사는 각자 시간을 달리해서 했고 말은 꼭 필요한 것만 주고받았습니다. 미자는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 비친 얼굴은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결과였으니까요. 목요일 오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자님, 대출 상환 일정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대출이요? 미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네, 사업자 대출로 5천만 원 실행되었는데요.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계셔서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지훈에게 서명했던 서류 중에 연대보증 항목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라던 그의 말을 믿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자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억도 모자라 5천만 원의 빚까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봉식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녁 봉식이 귀가했을 때 미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봉식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미자는 은행에서 온 전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봉식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또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 실망, 체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봉식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제 집 팔아야 할 수도 있어. 그 말에 미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을요? 그래. 빚 갚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 전세로 내려가든가 해야지. 현실이 구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집, 아이들이 자란 공간,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 정말 미안해.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봉식은 여전히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지. 이게 그 자유의 대가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유. 그토록 갈망했던 것. 하지만 이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이었고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자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산책하고 연인들이 걸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갔지만 미자의 세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 집 팔 수도 있다고 하던데. 아들아. 미자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 빚이 생긴 것, 집을 정리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들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한테 상의 안 했어? 너희들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았어. 그게 짐이 아니라 가족이잖아. 우리는 가족인데.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지키려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지금부터라도 같이 해결하자. 혼자 짊어지지 마. 전화를 끊고 미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숨기지 않고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봉식은 식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물 정보였습니다. 아들한테 전화 왔어. 봉식이 말했습니다. 나도 아들이랑 통화했어. 애들이 돕겠다고 하더라. 딸도 돈 보내준다고. 미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서로의 눈을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미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나도 미안해.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안 했어. 봉식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로웠나 봐. 같이 있었는데도. 맞아. 난 당신이 날 이해 못한다고 생각했고, 당신도 나한테서 멀어진 것 같았고,
두 사람은 오랜 침묵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봉식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 하지만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냥 끝낼 수는 없잖아.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을 거였습니다. 상처는 깊었고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집은 매물로 나왔습니다. 빚을 갚고 전세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미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봉식,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이거 봐. 우리 이렇게 젊었네. 봉식이 옆에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게. 그때는 몰랐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두 사람은 한참 사진을 넘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진짜 대화였습니다. 이사날 비가 내렸습니다. 작은 전세 아파트로 이사한 두 사람은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뭐하고 살지? 봉식이 물었습니다. 미자는 창밖을 보며 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이번엔 혼자 결정 안 할게. 같이 생각해보자. 그래. 같이 생각하자. 미자는 구청에서 하는 실버 일자리 프로그램에 신청했습니다.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소소한 일이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 노인 복지관에서 건강 상담. 보수는 적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봉식도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회사에서 일하던 것과는 달랐지만 매일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도서관에서 아이가 내 손 잡고 할머니 또 와요 하더라. 그래. 나도 오늘 택배 받으시는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들었어.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하루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미자는 혼자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예전에 탁구를 치던 체육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때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욕망,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간절함.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타인의 말에 기대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것,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선택했던 것. 진짜 자유는 이게 아니었어. 미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유는 도망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짊어지고 진실하게 선택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자는 슈퍼에 들러 봉식이 좋아하는 맥주를 샀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담았습니다. 왔어? 봉식이 거실에서 반겼습니다. 응, 맥주 샀어.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맥주를 마시며 TV를 봤습니다. 대단한 대화는 없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 침대에 누운 미자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돈, 집, 자존심. 하지만 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배우자, 가족,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 늦지 않았어. 미자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68세,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하지 않아도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진실하게 책임지며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미자가 배운 진짜 자유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미자는 옆에서 잠든 봉식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사람.
고마워.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폐허 위에서 하지만 단단하게 미자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생각과 의견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